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또 내 마음에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대로 알아차려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험, 가장 두드러진 감각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정서나 어떤 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경험되는지 1분 정도를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고 탐색해 봅니다. 내 몸의 그리고 내 마음의 현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리는 것. 이 알아차림에 힘을 길러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명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조작하지 않고 일어나는 그대로 지켜보고 바라볼 수 있는 힘.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진행하면 진행하는 대로, 또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놓고 볼 줄 아는 그 마음의 힘, 그렇게 바라보는 힘이 우리가 기르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입니다. 자, 한 1분 정도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알아차린 다음에 자, 여러분 호흡, 코끝이나 복부로 주의를 기울여서 더 선명하게 경험되는, 더 선명하게 지각되는 두 지점 중에 하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코끝에 공기가 부딪히는 피부의 감각이나 또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움직이는 복부에 주의를 기울여서 잠시 머물러 봅니다. 자연스러운 호흡, 의식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호흡을 있는 그대로 둔 채로 그 호흡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 부딪히는 피부의 감각, 코끝의 감각이나 복부의 움직임을 한 1분 정도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어나는 생각마다 가볍게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주의를 코끝이나 복부로 돌려서 호흡에 따른 내 몸에서의 경험,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봅니다.
자, 호흡의 주의를 모으는 연습을 한 1, 2분 정도 한 다음에 다시 몸의 감각을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어내려가면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정수리에서 어떤 감각이 있는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정수리에서 이마로 현재 이마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자, 이마에서 눈썹으로, 눈 주위로, 자, 코끝에서 콧구멍 쪽으로, 양쪽 볼로, 입 주위로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턱으로, 목으로, 다시 정수리에서 뒷머리를 따라서 목 쪽으로, 어깨,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팔, 왼쪽 팔, 어깨에서 가슴으로, 복부로, 다시 어깨에서 등으로, 허리로, 다음에 엉덩이로, 엉덩이 바닥에 의자에 닿아 있는 부분의 감각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오른쪽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 자, 왼쪽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 자, 이렇게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내 마음의 현재의 이 주의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이 순간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길러내면 현재 이 순간 우리가 생각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점차 길러집니다. 마음 챙김 이 정도로 연습하고 오늘도 자해명상, 사랑과 친절함을 길러내는 자해명상을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음 챙김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몸과 마음의 경험을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리는 그러한 명상이라고 한다면, 자해명상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좋은 의지를 길러내는, 사랑과 친절함이라고 하는 좋은 의지를 계속 길러내는 그러한 명상입니다. 명상의 방법이 다르지만 두 개 다 우리 마음속에 좋은 성향, 좋은 내적인 자원을 길러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자, 사랑과 친절을 길러낸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할 명상의 어떤 과정은 용서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특별한 대상, 특정한 대상을 아직 떠올리는 말이고, 큰 마음으로 내가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해보고, 또 남들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은 용서를 해준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내가 일러드리는 이 용서의 문구를 들으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한순간에 한 번 일으킨다고 해서 충분히 충족되는 그러한 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면서 실천하면 내 마음속에 죄책감, 또 남이 나에게 준 상처로 인한 증오심, 원망, 분노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길 겁니다. 자, 용서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내가 나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나에게 친절한 마음을 일으키는 자신을 향한 자연명상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 자신의 좋은 면, 내가 잘한 일, 열심히 살아온 점, 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밝은 면들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좋은 자원들을 생각하면서 자, 이런 내 자신이 나에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구나. 이런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다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간단한 문구를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일으켜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또는 다음과 같이 완성된 문장으로 해주셨습니다.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일으키는 이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나에게도 또 남들에게도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자, 이 마음을 이제 본보기로 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본보기로 해서 이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을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일으켜봅니다. 자, 내가 나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럽듯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각자가 각자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 내가 나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듯이 그들도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 이제 내 가슴에서 진정으로 모든 생명들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 보내자. 이런 마음을 가다듬고 자,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 중심에서 온 우주를 향해서 마치 태양이 빛을 비추어 보내듯이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일으켜 보낸다라는 마음으로 일으켜 봅니다. 다음과 같이 자의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이 자의 심을 일으켜 봅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또는 생각을 거부하거나 억압하지도 말고 가볍게 그냥 알아차립니다. 마치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가볍게 인사로 맞이해서 보내듯이 가볍게 알아차리고 다시 내 마음의 주의를 자의 문구로 돌립니다. 이 연습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어나는 생각들과 싸우거나 거부하거나 또 스스로 생각 때문에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그저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자의 문구로 돌아와서 모든 생명을 향해서 이 조건 없는 좋은 의지를 계속 일으켜 보냅니다. 자, 다음에는 대상을 한정시켜서 하는 자연명상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또는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 중에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구성원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분 또는 만나거나 만나지 못했을지 몰라도 존경하는 분 또는 은인 중에 한 사람을 또는 한 집단의 구성을 선택하는데, 한 사람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성적인 대상은 제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나에게 그 고마웠던 그분,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정말로 그때 나에게 그런 일로 내가 큰 도움을 받았지. 그런 그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이렇게 가다듬고 나서 자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반복합니다. 제가 스승님을 주어로 삼아서 문구를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분의 호칭이나 명칭을 주어로 삼아서 자의 문구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자의심을 일으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스승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고마운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서 자애의 어떤 느낌이 좋은 느낌, 따뜻한 느낌, 기쁜 느낌, 행복한 느낌 같은 것이 어느 정도 경험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님, 어머님 또는 형제, 자매 또는 아주 친한 친척들, 아주 친한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구성원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나와의 서로 좋았던 관계, 서로 보살피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생각합니다. 자, 이때도 한 사람을 선택할 때는 이성의 파트너나 이성적인 대상을 향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나 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외에 성적인 욕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향해서는 초보자들에겐 적절하지 않다고 하니까 아직 선택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문구를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대상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보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슴에서 일으켜서 계속 그 대상을 향해서 보내봅니다. 다시 자의 명상을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몸과 마음의 경험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는지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특별한 대상이 없으면 코끝이나 복부의 호흡에 의해 일어나는 감각이나 움직임을 알아차려도 좋습니다. 잠시 마음 챙김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잘 쉬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미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잔소리를 해야겠다. 어저께 내가 자기 전에 심리 다큐 행복이라는 걸 MBC 다큐멘터리를 이제 오늘 강의할 긍정심리학에 관련된 걸 올려놓고 내 컴퓨터에서 한번 틀어봤어요.
틀었더니 이게 쭉 방송되다 딱 끄니까는 동영상 기록이라는 게 나오더라고. 그런 게 있는 줄 모르고 열어봤더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이 동영상을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가 다 기록이 나오더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일까? 내가 28일 날 강의를 여러분들 추석 간다고 갔다 오라고 하고 100명이 그날 100명 참석했겠네. 우리 인원의 반 정도 참석하고 나머지는 이제 어저께 나한테 108명이 이제 109명이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동영상을 보고서 강의 소감문을 낸 학생이 몇 명일까? 강의 동영상 보고서 소감문 나한테 이메일을 보낸 학생 손 들어봐야지. 보면 다 나와. 많이 달려. 글쎄 여러분들에게 올려주는 자료들은 사실은 뭐 반드시 봐야 될 자료들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강의를 이해하고 강의에서 미처 다 말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봤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을 내가 올려놔요. 매번 올려놓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올렸던 자료들이 그냥 이틀에 내 계좌에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옮겨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옮겨놓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좀 안 되더라도 주말에 심심한데 오늘은 또 불교철학 교수가 뭘 올려놨다는데 뭘 올려놨나 하고서 한번 열어보고 보고 나서 느낌들이 어떤가 생각도 좀 해보고 이 강의와 결합해서 생각해도 좋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좋고 그런 자료를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한 220명 정도? 그래서 210명에서 20명 정도가 지금 열심히 소감문을 내는 것 같고 나머지 안 되는 학생들은 아마 대략 강의를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남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같이 이 강의를 이제 중간고사 볼 때까지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죠? 26일까지인가? 26일인지 11월 1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강의가 반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거 넘어가면 이제 드랍도 못하고 끝까지 가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남아있는 학생들은 한번 열심히 해서 조금 어렵더라고. 오늘 이제 이 강의는 지금 오늘 이 불교 명상과 긍정심리학은 거의 보너스 강의니까 중간에 잠깐 쉬자고. 저는 보면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쉬운 내용들이니까 안 보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할 초기불교 이제 사성제, 총론하고 고성제까지 들어가면은 조금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같이 한번 따라서 강의를 공부를 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을 보는 시각과 그 다음에 세계를 보는 시각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여러분들 질문들 올린 거를 내가 다 답은 못하고 쭉 훑어가면서 보긴 하는데 중요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 것들은 기억나면 내가 말씀을 드리고 이건 내가 질문했는데 왜 답을 안 해주시나요? 하는 분들은 이메일 보내도 괜찮습니다. 이메일로 나한테 이거는 꼭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얼마든지 개인적인 이메일 보내도 좋으니까 이렇게 궁금한 것들은 털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합시다. 자, 오늘은 일단은 부지런히 지금부터 1시간 정도로 이 내용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가 3강에서 강의하려고 했던 내용에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긍정심리학 부분을 조금 더 추가했으니까 혹시 전 거를 다운로드한 학생들은 이거 새로운 걸 좀 보면서 나중에 보도록 해요. 자기를 보호할 때 남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할 때 자기를 보호한다. 이거는 좀 재미있는 용어인데 내가 첫 시간에 불교는 그 존재 방식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이자 철학이자 심리학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상호 존재 방식도 추구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나의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나라는 누구인가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한 존재의 근원적인 모습 자체의 특징을 탐구한다고 할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과 남을 보호하는 방법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죠.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면 남을 보호할 힘이 없어지고 또 남을 보호하지 못하고 남을 해치면서 내가 보호를 받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은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가? 이건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합니다. 본래 파리어로는 자주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전이 상유타니카라는 경전 속에 나온 구절인데 이게 마음챙김에 대한 그 경전들을 모아놓은 그 챕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마음챙김 연습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다. 어떻게 보호하느냐? 마음챙김을 지니고 있을 때, 마음챙김을 하고 있을 때는 내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 과거의 나쁜 기억에 빠지지 않고 미래의 불안과 공포에 또 휘말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어있는 그러한 정신을 유지하기 때문에 마음챙김을 자주 닦으면은 자기를 보호하게 되고 보호된 자기는 남과의 관계에서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오늘 금요일 아침에 학교 올 때 기분 나쁜 일 하나 있으면은 한참 기분 나쁘죠. 그죠? 아침부터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것이 한참 또 하루 종일 갈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마음은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면 눈 뜨면서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눈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깨어있는 동안 이거는 상당히 보수들이나 가능한 일이고 초보자들은 계속 흩어지죠. 마음챙김을 놓치고 또 놓치고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계속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서 마치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이 가지 잡았다 저 가지 잡았다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올바르게 현재 이 순간 여기로 초점을 맞춰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그 힘, 그 마음의 힘, 그 관찰하는 힘을 갖는 것이 이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전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수업 시간마다 하는 명상 연습, 한 30분 가까이 하는 명상 연습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남을 보호하면서 나를 보호하는 것인가. 첫 번째, 인내하라. 여러분들 참을인자 세계면 뭐 살인을 면하다 이런 말이 있죠. 참아라. 참 때 억압하지 말라.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참고서 가슴속에 넣고서 억압하면요. 얘는 폭발합니다. 참고서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는 방법이 물론 뒤에 나오는 거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치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 참고 인내하고 남을 해코지하려고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근데 그 해치려는 마음은 밖으로도 향할 수 있고 나한테 향할 수도 있어요. 여성들은 많이 자학적인 증세를 많이 보이고 남성들은 밖으로 향하는 분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여성들은 자기를 자학하고 남성들은 밖으로 공격성이 나간다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 그 다음에 자애의 마음을 길러라. 자애의 마음은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늘 연습하는 그 자애의 마음. 자애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나가서 오늘 뒷부분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연민의 마음을 길러라. 연민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불행한 사람이 그 고통과 불행,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연민은 동정이 아니에요. 동정심은 자기가 슬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슬픈데 나도 슬퍼져. 연민은 슬픔에 빠지지 않되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연민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연민은 자기가 슬픔에 휘말리지 않는다. 예컨대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건져줘야 돼요? 나는 수영도 못해요. 급류에 떠내려간다고 불쌍하다고 뛰어들어요 물속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부정케하고 죽어요.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곤란한 것을 인식하고 작대기를 던지든지 밧줄을 던지든지 다른 사람을 빨리 부르든지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뭔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조치를 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인내하고 해치는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자애의 마음을 기르고 연민의 마음을 기르는 이 네 가지가 남을 보호하면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면 마음이 안정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결합되어 있어요. 왜 결합되어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서 일으켜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까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향해서 자유명상이 잘 됐다는 학생이 명상 경험에서 하나 써놨는데 선생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고3 때 선생님이 너무 잘 돌봐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됐고 그래서 고마워서 존경스러워서 했는데 그렇게 일으킨 마음이 일으키는 순간 먼저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은 마음에서 일으키면은 남을 향해서 일으키면은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이성을 향한 사랑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하면은 멋져지고 이뻐진다는 얘기는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내분비선의 호르몬의 분비를 조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얼굴 근육의 표정들을 바꿔줘요. 여러분들이 좋은 정서가 됐을 때 얼굴에 사용되는 근육이 다르고 짜증나거나 또는 불안하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근육이 다릅니다. 인간의 얼굴은 아주 미세한 근육으로 이렇게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남을 보호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자기도 보호된다.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은 또다시 남에게서 보호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두 원리, 남을 보호하는 일, 자기를 보호하는 일은 결합되어 있고 상보적이다. 그래서 자학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남을 해치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자, 자신과 타인이 있어요. 자,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하다. 이런 행동이 좋겠죠. 그죠? 이게 가장 최선의 행동입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2번 행동은 어떤 것이 되겠어요? 자기에게 유익한데 남에게는 별로 유익한지 해로운지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남에게 해로운 행동은 안 되겠지만 이게 두 번째 행동이고 세 번째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고 남에게 유익한 행동 이런 행동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 자기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남에게도 유익하지 않는 행동 이게 초기불교의 행동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행동, 생각,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에게 유익하고 남에게 유익한 일인가 하는 것을 그런데 남에게 유익한지는 모르는데 나에게 유익하다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게 나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한테는 분명히 유익하다. 그러면은 세 번째까지 행동을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근데 이 말과 행동 생각은 남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이러면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대생으로 가면은요, 이 세 번째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대승에서도 이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승은 이제 우리가 수메다 행자가 보살행을 해가지고 붓다가 된다고 하는 부처님의 생애에서 봤듯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한 명상체험, 신통력 같은 것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남을 위한 보살행, 이타행, 의미 있는 이타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오늘 부지런히 나눠봅시다. 상윤타니카야라는 경전에 나온 얘기고 자, 오늘 얘기하는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는 명상과 심리학이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부터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심리학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긍정심리학의 어떤 얘기를 좀 하고 부정적인 인간 심리의 문제 해결만을 추구해왔던 심리학이 보통 사람의 행복 추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정서와 건강의 관계, 좋은 정서가 우리 육체적인 건강에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교의 윤리체계에서 육체의 윤리체계, 재밌는 말을 해요. 그래서 종교에 의해서 우리는 도덕률을 이제까지 배워왔는데 종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몸 그리고 또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긍정심리학을 자세하게 얘기한 다음에 명상을 통해서 긍정적 정서를 기를 수 있고, 그다음 긍정적인 특질이라는 것은 성격을 말합니다. 성격은 잘 안 바뀌지만은 성격도 더 좋은 방향으로 함양할 수 있고, 명상 전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뒤에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까지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집중 명상, 우리가 하는 자연 명상 같은 집중 명상은, 집중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주의를 하나로 모으는 명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대상을 향해서. 그게 나가 됐든 모든 존재가 되었든 또는 고마운 사람이 됐든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딱 초점을 맞춘다는 포커스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집중 명상하면은 우리의 부정적 심리 상태가 완화되고 희열이나 행복이나 평온과 같은 좋은 정서가 길러집니다. 그 다음에 통찰 명상. 통찰 명상은 마음 챙김 명상인데, 통찰이라는 말은 현상의 표면에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의 이면에 어떤 보편적인 특징을 꿰뚫어 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 속에 있는 진정한 특징, 본질 이런 것을 꿰뚫어 본다. 현재의 경험을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리는 이런 통찰 명상을 통해서 알아차림의 어떤 그런 함양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긴다. 이런 뜻으로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 하나하나 다 나가겠습니다. 스트레스에 가득 찬 현대인의 삶과 명상, 스트레스 공학 생존법.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이 사람 웃고 있는 거예요. 뭉크가 전류라는 작품입니다. 어쨌든 이게 2000 몇 년도, 6년도에 주간동화의 표지인데 이때보다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죠? 나아지지 않은 게 아니라 더 나빠진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더 나빠지지도 않고 많이 좋아지지도 않고 늘 인간은 그만한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고대에도 그랬고 중세에도 그랬고, 요즘에는 좀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요즘대로의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그 다음에 마음을 챙겨 건강하다. 이게 뉴스위크 한국판 특집의 표지인데, 마음을 챙긴다라는 말 좀 생소하지만은, 자, 그것이 우리가 이제 좀 더 뒤에서 설명할 마음 챙김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 20, 30년 사이에 서양의 명상에 대한 관심의 흐름이 종교적 관심에서 여러 가지 생리적, 생리학이나 신경과학, 정신의학, 심리치료, 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긍정심리학과 같은 그런 영역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특히 불교의 통찰 명상, 마음 챙김 명상, 윗바사나하는 명상이 심리치료에 적용되고 임상적 효과가 입증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MBSR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건 교회에서 이야기도 하고, 우울증, 범불안 장애, 섭식 장애, 만성 정신병, 경계선 성격 장애. 경계선 성격 장애는 정신병과 신경증 사이로 오락가락하는 그런 성격 장애. 좀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초반이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유를 하면서 이 세상에 스트레스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부모님 어떤 그런 보호 아래에서 좀 편하게 자기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까짓것 하고서 그냥 받아들이고 넘길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는 나이가
여러분들의 나이일 수도 있어요. 경계선 성격장애는 대략 20살 전후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어쨌든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심리적으로 잘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학교 상담소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잘 안 되면은 또 주위에 다른 상담하는 분들, 정신치료하는 분들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인 이 어려움들도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불교에서 말할 때는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를 제외하고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다들 건강한 척, 이렇게 행복한 척, 아니면은 별일 없는 척하고 살지만은 마음속은 다들 힘들게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이 맞습니다. 조금만 자기 얘기 꺼내면 상대방도 그리고 그냥 힘든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이런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의 프로그램이 응용되어서 경험적, 인상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어 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의 행복 경험을 촉진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둬왔다.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많은 주목을 하는데 파지티비티, 이 우리말로 긍정의 발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이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10가지들이 대부분 명상에서 이 10가지 경험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 바브라 프레드릭슨 소장 심리학자가 자기가 심리학을 몇십 년 연구하다가 명상 체험을 IMS라는 곳에 가서 이 윗바사나 명상을 체험하고 나서 일주일간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연구하던 이 모든 긍정적인 마음을 대부분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조이, 기쁨, 조이하고 그런 플레저, 감각적인 쾌락 같은 거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죠. 이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티튜드, 감사하는 마음, 세레니티, 평정심, 인터레스트, 호기심, 희망, 프라이드는 자긍심입니다. 이때 자존심보다는 자긍심. 그 다음에 어뮤즈먼트, 재미있음,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얻는 것. 오우는 영감이 더 크게 발전하면 경외감으로 돼요. 거대한 자연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까 내가 자연명상할 때 오늘 전부터도 얘기했지만 자연명상을 한정된 대상을 할 때 한 사람을 향해서 할 때 이성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향해서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연명상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성적인 욕망에 빠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었다면 그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그 대상을 성적으로 갈구하는 그런 마음과 이게 결합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성을 향해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험이 좋아지고 자의 마음이 충분히 경험되면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함정이 안 빠지고 갈 수가 있어요. 이때 러브는 뭐 여러 가지 차원의 러브가 있지만 러브는 첫 시간에 얘기했나 둘째 시간에 얘기했나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히랍 철학에서는 처음에 에로스적인 러브, 그 다음에 필로스적인 러브, 그 다음에 아가페적인 러브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 또는 내가 뭔가 취미생활로 좋아하는 것, 이런 것도 에로스입니다. 필로스는 우정과 같은 사랑, 인간애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이 필로스고, 아가페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르는 이 자애의 마음, 여기서 말하는 러브도 이게 다 포함된다고 하지만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 같은 것이 가장 부작용이 없는. 그래서 자애심은 아가페적 필로스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조건 없이 일으키는 우정과 같은 마음이다. 이건 자애의 정의하고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에로스에 빠진 것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에로스는 굉장히 한계가 많은 사랑이다. 필요한 사랑이긴 하지만
에로스에 너무 빠져버리면은 나중에 호덕이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심리 상태의 황금 비율을 이 프레데비스는 3대 1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3번 하면은 부정적인 경험, 마음을 한 번 정도 가져라. 그러니까 행복하고 편안하고 뭐 이런 좋은 마음을 자꾸 경험하다가 내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일을 하면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하고 그런 마음도 한 번씩 일으켜놔요. 긍정만 가득 차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조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들떠가지고 계속 산만하고 뭐 하는지 모르게 안정되지 못하고.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황금비율을 3대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사서 한번 천천히 읽어봐.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읽기 좋게 써놓은 책이에요. 복잡하게 어려운 학술적인 책이 아니라 학술적인 논문들은 이분이 많이 썼지만 이 책은 쉽게 써놨습니다. 명상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오늘 잠깐 보면 집중하는 명상. 집중하는 명상은 소울 명상, 트랜센덴탈 메디테이션이나 또는 요가의 여러 가지 명상, 자해 명상, 호흡 명상,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욕망이나 분노 등으로 동요된 마음 또는 일종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가라앉고 그리고 안정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쁨, 행복, 평온, 집중된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한 곳에 딱 집중이 되면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말도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집중해서 일할 때 산매에 빠질 때 이거 나중에는 이걸 이제 긍정심리학 하는 분들은 몰입이라고 해요. 몰입 경험이라고. 그 얘기도 뒤에서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열린 명상이 있어요. 오프닝 오브 메디테이션. 이거는 윗바사나 마음 챙김 명상을 말하는데 쉽지 않은 현상들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명상할 때 마음을 열고서 온몸의 경험을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했을 때 그 열린 명상입니다. 어떤 경험이라도 차단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고서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잠깐 배웠는데 이것을 스스로 체득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처음부터 무상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아가 없다. 영원한 자아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라는 것은 없다. 이런 것을 사유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단계는 지금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명상의 경우는 그렇게 윗바사나 명상은 거기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조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Contemplative Meditation, 에스킴이라고 하는데 유대교의 까발라라는 명상 전통이나 그다음에 향신기도. 향신기도는 토마스 키팅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1970년대 중반에 불교의 명상법들을 접하면서 기독교적인 묵상, 관상의 방법을 가지고서 만든 카톨릭의 명상법입니다. 센터링 프레이어라고. 센터링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하라고. 약간은 이것을 경계하는, 카톨릭 내부에서 경계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것을 통해가지고 더 신과의 현존하는 신,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현존하는 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향신기도를 하는데, 성스러운 독서, 성경을 이제 읽는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 연결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명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 읽는 게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 읽어보고, 이런 명상들을 어떤 명상이라도 경험하면, 명상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명상들은 기억, 지능, 창조성, 대인관계, 기능, 인격, 자기존중감, 행복, 긍정적 정서, 공감, 자기실현, 우호적 신뢰감과 일체감, 명성의 향상에서 도움이 된다. 이런 굉장히 만병통치약 같은 명상은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명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명상을 하면 이게 좋아지니까 명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해야죠. 명상하면서 내 무슨 물리학 시험 잘 보게 명상하면서 있으면 안 돼요. 명상하고 나서 공부를 해야죠.
긍정심리학 핸드북에 명상 제11장이 명상이라는 챕터인데 샤피로라고 유명한 여성 심리학자가 명상에 쓰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번역한 안도 오사무 박사의 명상의 정신의학에 보면 명상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고 명상만의 고유한 효과들이 있고 명상의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명상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명상의 정신의학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서와 건강의 관계를 얘기하겠는데 이 사람은 다니엘 골맨입니다. 다니엘 골맨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알려진지 모르지만 EQ라고 들어봤지요? 정서지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유행했나? 5, 6년 전이니까 5, 6년 전에 여러분들 중학생이었죠. 책을 못 들어봤는 거예요. 다니엘 골맨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티베트 명상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마하무드라에 대한 연구예요. 최근에 이게 출판돼서 나왔는데 심리학자예요. 이제 티베트의 명상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도 많이 하고 아주 재밌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긍정적인 정서가 건강에 미치는 좋은 영향. 부정적인 정서로는 분노, 우울감, 불안, 억압이 있고 평온함, 낙관주의, 확신, 자신감, 우정, 인간관계, 그 다음에 즐거움, 행복감, 자애, 사랑. 여기 이 자애라는 말을 그대로 써요. 러빙 카인드니스라고 씁니다. 불교에 자비심할 때 자자만 딱 떼서 전문용어로 쓸 때는 영어로 딱 러빙 카인드니스. 그래서 내가 사랑과 친절을 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건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 책에 히든 이모션이라는 책에서 한 챕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마음이란 무엇인가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마음과 몸 그 치유의 비밀 해가지고 현대 신경과학과 불교, 동양 불교 사상이 만나. 이 책이 시리즈로 쭉 나오는 배경에는 마인드 앤 라이프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마음과 생명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의 어떤 돈 있는 사람이 그런 연구소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달라이 라마와 현대 과학자들과의 만남을 추천해 왔습니다. 인지과학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 2001년도에 돌아가신 프란시스코 발레라라고 하는 이분이 달라이 라마하고 만나고 1980년대 후반에 그런 모임을 시작하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어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11월 달에는 일본에서 한대요. 11월 초에. 초청된 사람만 할 수 있고 거기 참가하는 돈도 많이 하고 거기서 책들이 꽤 많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책은 Mind's Own Physician인가? 마음 그 자체의 뭐 의사라는 뜻으로 우리의 명상이 우리의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컨퍼런스를 2005년도에 가졌는데 그걸 책으로 내가지고 명상이 우리의 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감정, 건강을 해치며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건 읽어보면 알겠죠? 분노, 적대감은 단명에 이르게 하고 빨리 죽고 싶으면 계속 화내고 살면 돼요. 그럼 50대 초반에 죽을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우울증, 슬픔, 자기연민. 이때 자기연민은 아까 말한 컴패션이 아니라 셀프 피티입니다. 피티.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스스로가 그냥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희망의 상실, 면역세포 기능 저하. 그러니까 인간의 면역세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심리 상태와 직결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한 그 책에서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 면역학자들과 생물학 전공한 과학자들과 그 다음에 명상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인간의 부정적인 정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는 면역세포가 이미 기능이 저하돼요.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 볼수와 같은 뼈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기능이 저하되니까 더 이상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도 가장 고치기 어려운 환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환자는 의사도 고치기 어렵다 하는 말이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해버리고 희망을 없애버리면
몸에서 면역세포가 안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병을 이겨내요? 불안, 스트레스, 억압, 부정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정상적인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천식, 만성적인 두통, 위궤양, 심장병, 관절염 이런 병들을 걸릴 가능성을 높인다. 이거는 연구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이런 분야는. 시민성, 우리 내과의 질환 중에 한 80%는 시민성이라고 해요. 이런 부정적인 이런 정서 상태가 우리 몸에 즉각 영향을 줘가지고. 근데 이게 민감한 사람이 있고 좀 둔하지만 영향을 받는 대부분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떠오르면 내가 억압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억압하고 부정하면 이렇게 돼요. 명상하다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가 지금 명상을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 언제 명상을 내가 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자기를 달래라는 거죠. 아, 또 떠올랐구나 생각이. 그러면 알아차려줘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있어서 생겨났기 때문에 조건이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생각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조건을 정리하는 작업이 명상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바라봐. 일어나는 대로. 그러면 점점점 그 힘이 약해집니다. 바라볼 때, 그냥 알아차릴 때. 억압하고 부정하지 않고 또 평가하지 않고 바라볼 때. 그러면은 명상이 천천히 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생각이 좀 일어나면 괜찮아요. 일어났구나 하고만. 우리 집에 배터리가 다녀요. 내가 사는 집에 내가 청한 손님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갑자기 찾아와서 지난 주말에는 성경을 제가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나오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아, 여호와 증인이시죠? 저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른 데 빨리 가보시죠. 이렇게 그렇게 인사해서 보내야지. 문을 쾅 닫고서 그냥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하고 욕을 바락하고 보내면 안 오겠어요 또? 이렇게 손님을 점잖게 맞이해서 보내야 이게 밖에서 오는 손님도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서 생기는 손님들도 그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도 조금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요. 망상, 생각,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 이게 다 조절이 안 될 때 힘들어하는 거죠. 조절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조절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사고의 흐름들이거든요. 가만히 지켜봐주면은 일어날 만큼 일어났다가 가라앉게 돼요. 이 과정을 자꾸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나중에는 아, 또 일어났구나.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리에 좌석에 앉아가지고 좌선을 할 때 다리가 저려본 경우 있는 학생들은 아, 이게 30분 지나면 다리가 저리구나. 라는 것을 자주 경험하면 30분 지날 때 다리가 저려올 때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다리는 저린데 심리적으로. 이게 생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러분을 공격하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경험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저지먼트 해가지고 또 그걸 문제 삼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 안에는 내가 선택해서 더 길러야 될 것도 있고 또는 극복해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알아차려지고 천천히 받아들일 때 가라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은 건강한 사람은 물론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평온한 고요한 마음. 오하이오 주립대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매일 명상을 시켰더니 T세포가 증가했다. T세포는 백혈구 중에 한 종류입니다.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
더 자주 적극적으로 명상을 할수록 마음의 안정과 면역 체계가 강화되는 효과가 일어난다. 낙관주의, 희망적인 사고방식, 급박한 상황에서도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확신, 자신감, 센스 오브 컨트롤인데 이게 3배나 건강하다고 해요. 이 센스 오브 컨트롤은 뭐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 밑에 들어가면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스스로 컨트롤하는 감각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컨트롤한다는 감각도 건강하게 하는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자기를 이게 살펴주고 있고 보살펴주고 있다는 생각도 건강하게 한답니다.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 깊은 신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꼭 내가 나를 통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잘못 가면은 이제 이상한 데로 빠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정 인간관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내가 어젯밤에 ETL에다 올려놓은 그 심리 다큐 행복 완투 한번 봐봐요. 거기에 이 얘기 나와요. 그 돈 많은 사람들, 수천억 대의 부자들, 포부지에 나온 400대의 부자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 사람들의 행복도가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마사이족 사람들은 하루에 200km씩 걷는 사람들이에요. 마사이 걷는 방법, 건강한 걸을 해가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먹을 것 가서 사냥해갖고, 가끔 호랑이, 사자 만나가지고 잡혀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통사고 나서 죽는데 거기는 사자하고 만나서 죽었어요. 갑자기 불상이 터져갖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그 행복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을 실제 부자들을 데리고 조사해 보니까, 거기 어떻게 보니까 외모에 대해서도 연구했더라고요. 연세대, 예전에 봤는데 다시 보니까 연세대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한 100명 정도 사진을 쭉 찍어서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체크를 해요. 외모가 1에서 10까지 해서 10이면 만점이고 1이면 제로면 빵점이죠. 호감이 가는 인상. 그것과 실제로 거기에 이제 사진 찍힌 학생들의 행복도를 같이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름답거나 멋지게 생긴 학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딱 대조해 보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사람은 행복하더라. 어떻게 생겨도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나 쌍꺼풀 앉아도 내 눈 건강하고 이뻐. 이러면 쌍꺼풀 하고서 남들에게 이쁘게 보이는 사람보다 행복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실제. 이거는 대단한 배짱이 있어야겠지만,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외모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외모에 대한, 자기의 겉모양에 대한 자기 아까 말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육등신인 지금 싸이가 저렇게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정과 인간관계는 이 코스타리카 사람을 향해서,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연대감, 사회적 연대감. 그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족관계, 친구관계들이 좋답니다. 그 지지도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미혼모들이 발생하면요, 사회적으로 지탄하지 않고 보호한대요. 그리고 지원하고. 이혼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관계에서 얻은 상처를 또 다른 관계에서 회복시켜주니까 사회 전체가 굉장히 안정되고 행복한. GDP가 높고 GNP가 높은 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즐거운 행복감, 그러니까 NK세포, T세포가 증가하고 자해, T세포가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면역세포가 강화됩니다. 이거는 더 자주 적극적으로 명상하면은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연구 성과예요. 허버트 벤슨 박사. 이분은 이제 본래 하버드 대학 심장병 내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TM이라는 명상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이완 반응이라는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명상법을 고안해서 사람들한테 실시해 봤더니 심장 병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더라.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2008년도에 나온 연구 성과인데 명상을 자주 하니까 스트레스 유전자의 발현에 이게 영향을 주어서 DNA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DNA 차원에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세포의 구조까지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탑다운 형식이에요. 생각, 마음속에 흐르는 사고나 마음의 경험이 우리의 신체, 육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벌써 1년 이상 됐지만 이게 지금 방송이 되나? 그렇다면 명상에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10년간 명상을 해왔고 지금도 일주일에 3번 명상 지도자 4명의 면역력을 알았다. 실제로 가서 했어요. 피를 한참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혈중 활성도를 비교 측정했다. 자연산의 세포라고 불리는 NK세포는 스스로 암세포를 찾아내 죽이는 대표적인 면역세포다. 암세포를 찾아낸 NK세포는 단백질 분질을 뿌려 암세포에 구멍을 냈다. 그리고 암세포를 팽창시켜 파괴한다. 검사 결과 명상 수련자 1명 모두 일반인 감이 한 깨지지. 명상을 통해서 이런 부부간 신경계가 발생하는데 이런 스트레스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받게 되면 코치되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억제가 됩니다. 억제를 통해서 실제로 면역계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결과로 실제로 명상이 어떤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실제로 강동 경희대 병원에 가가지고 혈액 채취하고 나는 저때 3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뇌 fMRI 찍는 거. fMRI 찍는 통에 들어갔더니 이상한 이게 자기 공명장치니까 소리가 나요. 뭐 탁탁 치는 소리가 나. 그래서 명상을 하래. 또 어떻게 명상을 하냐면은 1분간 명상을 하고 1분간 쉬래. 요즘 fMRI 기능성 자기 공명장치로 뇌 촬영하는 방식은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만 찍어내는데 1분씩 단위로 찍는데요. 그러니 명상은 1분 했다가 쉬었다 1분 했다 이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나름대로는 했는데 처음에는 반은 거꾸로 했어요. 소리가 안 들려. 저기서 하세요, 쉬세요, 하세요, 쉬세요가 이게 거꾸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거꾸로 하다가 나중에는 바로 했는데 명상할 때 이 뇌가 활성화되는 분야가 어디인가? 명상을 오래 한 사람은 좌측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 이마, 왼쪽 이마 안쪽입니다. 여기가 긍정적인 정서가 경험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래요. 근데 명상과 이게 관련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하면 우측 전전두엽이 이게 활성화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경과학자들이 많이 밝혀낸 내용인데 이게 첫 번째 한 거고 두 번째는 혈액 뽑아가지고
NK세포 활성도 조금만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내보내기로 이제 하고서 저걸 한 건데 어쨌든 4사람 다 결과가 나왔고 근데 나는 이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건 문제가 있다라고 나중에 저걸 본 우리 친구가 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 있다고 보다는 요거 하기 전에 한 열흘 전에 내가 4박 5일간 명상을 지도했어요. 집중적으로. 자연명상 코스를 4박 5일 할 때 이게 뭐 행복도가 내 나름대로는 이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이게 쭉 유지가 될 때 가지고 혈액을 뽑았더니 저런 거예요. 지금 뽑으면은 한 23, 4로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보통이 17이고 내가 30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실험은 PD가 생로병사를 찍는 PD가 나한테 제안하기를 강남 성모병원에 오셔가지고 한 1시간만 시간 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명상을 한 번도 안 해본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30분만 명상을 좀 시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고요한 내 몸의 혁명, 내 몸의 고요한 혁명, 저 생로병사의 비밀 편에 그 나옵니다. 그래서 30분간을 명상을 시켰어요 내가. 여러분 이제 처음에 강의 왔을 때 같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고혈압 환자들 별로 없죠? 지금 나이에 고혈압이면 선천성 고혈압이니까 다 내 나이 또래 나보다 많거나 적거나 40대 후반 50대 초반인 남자 한 분 여자 3분이 와가지고 나하고 처음 만나고 명상도 처음 해봐요. 30분 전에 뭘 달더라고요. 심박수 재고 뭐 몸에 기능을 다는 걸 30분 동안 쭉 측정하고 나랑 회의실에 앉아서 30분간 명상했어요. 근데 명상을 할 때 내가 멘트를 녹음해 놓은 게 웹파드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30분간 뭐 했나 한번 들어보고 그걸로 명상을 연습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명상 끝나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들 잘 모르겠대요. 30분 명상에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유의미하게 아주 유의미하게 혈압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떨어지고 그 내과 의사가 나 가기 전에 그걸 총괄했던 내과 의사가 이거는 의미가 있다. 30분 만에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3가지 실험이다.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효과를 봐가지고 뭐 가끔 이거는 보여주긴 하는데 어쨌든 NK세포가 활성됐다는 것은 그만큼 암에 걸릴 확률이 내려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다른 질병이 안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질병은 걸립니다. 이 생활 습관병 같은 것들 걸리고 복부 비만에 의한 여러 가지도 오고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면역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묘하게 이런 것들을 자료를 뭐 나한테 유리한 자료를 끌어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지만 좀 더 이게 종단적인 장기적인 연구를 하면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명상은 마음을 형상시키는 일, 마음을 좋게 만드는 일이다. 자신과 타인의 행복에 좋지 않은 마음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과 타인의 행복하게 하는 좋은 마음 상태를 개발하는 일이 명상입니다. 명상은 나쁜 의도로 하면은 명상 자체를 할 때는 나쁜 의도로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의도를 갖고 좋은 마음을 길러내는 일이다. 부정적 감정을 안정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체험하고 개발합니다. 그래서 명상 선전하는 얘기입니다. 명상이 뭐냐? 전반적으로 명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높은 의식 상태 또는 보다 높은 건강으로 여겨지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신적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하는 것은 주의 집중의 의식적 훈련입니다. 주의 집중은 어텐션입니다. 어텐션을 의도적으로 훈련시킨다. 어텐션의 능력을. 어텐션 주의력 결핍장애 ADHD가 뭔지 알죠? 한 곳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어렸을 때 남학생들이 많이 더 그러고.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주의를 끌만한 일들이 없었을 때 주의력이 분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장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천재적인 아이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 아이들은 주의력을 모을 수 있는 일을 하게만 하면은 엄청난 에너지로 주의를 모아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한다. 그래서 뭐 서번트 신드롬 같은 자폐증 걸린 사람의 어떤 천재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의력 결핍장애는 대부분 흥미있는 일에 주의를 끌도록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는 강의를 하면 주의력 결핍되게 돼 있어요. 그죠? 졸고, 스마트폰하고 딴짓하고 그러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명상은 그런 주의를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주의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완을 목적으로 하거나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이게 안도우 성우 박사가 서양의 심리학에서 정의한 명상의 정의를 자기 나름대로 재정리해서 쉽게 표현한 겁니다. 핵심은 주의의 의식적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연명상할 때 주의는 배상을 향해서 두고 윗바사나 명상할 때 주의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지나는 경험에 대로 두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텐션이 에어 어텐션이라고 해요. 순수한 어텐션이 자기가 둘 수 있는 곳에 딱 두어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마음이 분노나 욕망, 공포, 두려움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정화되기 시작해요. 마음을 정화시키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하면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한다고 학교도 안 나오고 집에 앉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부작용은 없으니까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많은 경우 부작용은 올바른 방법으로만 하면은 큰 문제 없이 가라앉습니다. 부작용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지 없던 것이 막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통제할 수 없을 때는 명상하는 일을 그만두고 명상을 지도받았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이 범람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긍정심리학 얘기를 지금쯤 이 강의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 긍정심리학 깔끔하게 어떻게 쉬었다 합시다. 한 5분 정도만 칠 테니까 빨리 읽어보고 와서